제1강 코로나 바이러스로 본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마라. 전염병 극복과 마음을 속이지 마라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강의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하는 날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 자, 보시는 그림은 2020년 5월 31일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181만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46만, 러시아 39만입니다. 그리고 북미가 203만, 유럽이 200만, 아시아가 거의 절반인 110만, 남미 81만, 아프리카 14만입니다. 이 분포 현황을 왜 보여드리느냐? 브라질과 아프리카로 지나는 건 적도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근처 지방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온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고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한 2019년 12월 고온이 되는 여름이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4월 20일, 지난 4월 20일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의 레미샤넬 교수 연구팀이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60에서 140도씨까지 가열했는데 일부 변종 바이러스가 1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복제했다고 합니다. 복제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140도까지 가열했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는 온도에, 고온에 굉장히 강한 변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름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는 쉽게 물러설 녀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하고 파우치 미 NIAID 소장 같은 경우는 추운 날씨, 즉 겨울이 오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제1호 박사 정용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기적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북극 곰이 먹이를 먹지 못해, 즉 굶다 보니까 앙상하게 뼈만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 그러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먹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이를 못 먹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못 먹고 굶어서 저렇게 뼈가 앙상할 만큼 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에서 2020년 세계위험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극단적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아주 추워졌다, 아주 더워졌다, 극단적으로 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기도 하고 여름철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염병은 어느 정도냐? 10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위 밖에 있는 코로나가 지금 이 정도로 지구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만약에 1위나 2위가 즉 지구상에 닥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구 온도,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1.5도 상승할 때와 2도 상승할 때 곤충이나 식물이나 우리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되는 거죠. 자, 이번 자료는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최근 발병한 이런 그 전염병들 보면 2002년에 사스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7년 만에 발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3년 후에 메르스, 그로부터 2년 후에 2014년 에볼라, 그리고 1년 후에 지카 바이러스, 4년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됩니다. 주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내년 뭐 2020년, 이제 2021년, 2022년 어떤 전염병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지적입니다. 이번 자료는 실제로 기온 증가가 불러온 병원균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병원균의 부화율이 증가한다. 즉, 새끼를 그만큼 많이 친다. 빨리 복제하고 숫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이계절 증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전에는 겨울철에 발병했던 거면 겨울철이 지나면 사라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발병하고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구상의 어떤 특정 지역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포가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은 게 다 기온 증가의 한 원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방금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온난화는 또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그것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나 이런 데 사용하는 석유 같은 그런 물질들을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많은 그런 이물질들, 그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 폐비닐, 플라스틱 종류, 이와 같은 것들이 또한 뭐냐?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그 오염에 의해서 결국 바다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물개가 플라스틱으로 목이 감겨져 있어 괴롭게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이 폐비닐들이 잘게 쪼개진 미세 폐비닐들은, 비닐 조각들은 의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은 의류를 우리는 또 잡아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런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몸속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병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버린 것이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와 같은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환경오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의 또 다른 주범은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냥입니다. 자, 현재 지구에는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죠. 이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대멸종이 왜 진행되느냐? 그만큼 인간이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사냥하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동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몸으로 옮겨오고 그것이 몸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거란 얘기죠. 이외에도 뭐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뭐 메르스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인간에게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동물에게서 발생한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되면서 결국은 팬데믹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원래 지금 코로나19만큼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크게 유행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러스 전염병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다시 전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냥도 또한 인간의 바이러스 전염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고, 결국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계속 포획하고 죽임으로 해서 향후 20년 안에 육지에 사는 척추동물의 500여 종이 멸종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무분별하게 많은 야생동물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럼 왜 죽이느냐?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동물들도 죽이게 되고 또 새로운 작물이나 그걸 개발해서 심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78억 인구가 먹고 살기에는 아직 지구상에서 공급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여러 가지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인간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그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 바이러스 전염병들을 창궐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냥, 이 또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지면서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도덕성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건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분명한 나름대로의 정해진 어떤 원칙, 그 다음에 규정을 잘 따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